그렇죠. 환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두 분 악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호 총장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임명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던 터라서 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축하드리 참 난처하다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직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신 그럼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한번 그 말씀도 또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법조 출신이고 우리 옆에 계신 두 분 의원님도 다 법조 출신입니다만 요즘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저만의 생각이나 우리 당 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저는 그런 한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함께 연동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쳐다보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대검찰청, 일선 검찰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말 저기에서 제대로 사법과 준사법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정말 국민적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법이면 불법이라 해야 되고 범죄면 범죄라고 해야 되는데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아닌 것처럼 하고 불법인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간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총장님께서 그 모든 검찰 업무는 국민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같이 묻어 있습니다만 정말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되면 처벌하는 것이고 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죄가 안 되는 것도 죄가 되게 한다거나 죄가 되는 것을 안 되게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만약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추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두고두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 총장님께서 오신 그럼에 그 말씀 좀 드리면서 법조의 선배 입장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그리고 준사법 검찰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좀 쓴소리였습니다만은 잘 해주시다고 믿고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제가 좀 어렵게 그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 국민들과 특히 이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걱정하고 유념하시 그 생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검찰의 독립과 정책 중립성 지켜가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다. 즉 범죄는 범죄고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검찰권 행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 중심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검찰이 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여러 언론 등에서 총장님의 앞으로 행보가 어떤지에 대해 시금석으로 보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원전수사 기소 여부, 이것은 대검에 보고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에 따라서
총장님의 행보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된 서류도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보고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조사만 지금 남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던데, 이 부분과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 관련한 타이스타제트 문제 수사,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수사팀이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해체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수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종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총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청문회 때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이제 그 청문회 과정을 이제 지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총장님으로서 일선 수사라든가 보고와 지휘를 지금 받으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 하신 말씀으로 가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좀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건들이 전부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거나 우리 쪽에서 이 제기했던 그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분명한 그 방향, 방침, 이게 총장님 향후 행보와도 관련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진짜 제가 팀인사로 왔고요. 사건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또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검사장들이 이번에 인사가 나서 다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와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